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풀이 우리 실무 수행 부분 19회 실시할 거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598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8페이지 내용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교재 보기 전에 우리 프로그램 먼저 로그인 해야겠죠. 자, 3619번 향기나리로 로그인해서 실무 수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했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평가 문제를 먼저 보면, 자,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자료 설명을 보면, 거래처 블링블링의 수정 사유로 사업자 등록증, 이제 우리 사본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증빙을 이제 볼 건데, 증빙을 볼 때는 이 교부 사유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 사유를 먼저 보고 어떤 게 바뀌었구나라고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이후에 바꿔야 될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바꿔주시면 되겠고, 우선 재발급한 교부 사유가 사업장 이전과 대표자 변경입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우선 바뀔 거고, 그리고 사업장 주소도 바뀌겠죠. 두 가지 우선 확실하게 바꿀 게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바꿀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블링블링 거래처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 블링블링으로 검색을 해서 컨트롤 F 눌러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네요. 자, 블링블링이라고 나와 있고, 자,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 상호 블링블링인 거 그대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등록번호 120-81-24756 똑같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가 오혜영입니다. 그런데 오남이로 돼 있죠. 자, 오혜영으로 바꿔줄 거고요. 자, 업태 종목 보면 도소매 화장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보니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번지입니다. 자, 그래서 검색해서 강남대로 262번지로 이렇게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 또 따로 추가적으로 입력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우선 두 가지, 주소와 대표자가 지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뭐 따로 추가적으로 더 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 사항으로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주소 등록되어 있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거래처 등록 잘했구나 하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1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2번 문제 풀어보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평가 문제 보면 입력이 누락됐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자료 설명 보면 향기나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와 우리 데이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른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이 누락됐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예 입력이 안 돼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 하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선 위에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이 내용 볼 때 우리 지난 글씨 부분, 이런 글씨 나와 있는 부분 위주로 우리 화면 우측과 비교해서 먼저 보고 이제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입력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우선 전기분 재무상태표죠.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 주시고, 자, 유동자산 먼저 보겠습니다. 2억 4,245만 8천원입니다. 2억 4,245만 8천원 똑같이 나와 있고요. 유동자산은 밑에 있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은 당연히 똑같이 나와 있겠죠. 자, 2억 245만 8천원과 그리고 밑에 내려가 재고자산 4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두 개 확인되고요. 자, 일단 비유동자산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1억 2,183만원입니다. 1억 2,183만원인데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중에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건데, 자, 투자자산 살펴보면 1,800만원 똑같이 나와 있고요. 유형자산은 9,383만원입니다. 그런데 9,633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250만원이 좀 더 추가돼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은 지금 7천만원으로 나와 있죠. 자, 건물 7천만원. 차량 운반고는 3,533만원.
그리고 차량 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0만 원. 그리고 비품이 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입력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누락된 부분인가 봅니다. 213번으로 2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다시 유형자산 9,383만 원으로 변경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비유동자산 1억 2,183만 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4개는 이제 다 맞게 입력이 된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부채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채 보면은 유동부채가 8,184만 4천 원입니다. 자, 유동부채, 자, 여기 나와 있네요. 8,184만 4천 원. 똑같이 나와 있고요. 비유동부채 7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고요. 자, 자본금 보면 1억 9,866만 5천 원입니다. 네, 똑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7,677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3천만 원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익잉여금 찾아가지고 자, 7,677만 9천 원 이렇게 입력을 해서 밑에 차액을 없애주시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올바르게 수정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까지 한번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질량글씨 부분과 우리 데이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수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보면 전자어음을 등록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어음을 등록해야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 자료 설명을 보니까 향기나리의 정기분 재무제표는 2월 받아서 등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을 보니까 지급어음 명세가 나와 있는데 자, 3003번 화이트에 대한 거래처 화이트에 대한 어떤 우리 상품 대금을 우리가 어음으로 지급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금액 1,000만 원. 이 비고 부분 참고해서 어음 등록하고 그 다음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자, 정기분재무상태표 이제 나가고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넘어가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불러오기였죠. 자, 불러오기 F3번 눌러서 불러오기 해주셔도 되고 위에 있는 불러오기 누르셔도 됩니다. 불러오기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급어음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지급어음을 클릭을 해보면 자, 우측에 뭔가 따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급어음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자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먼저 뭘 하랬냐면 전자어음을 등록하랬었어요. 그러면 기록모음에 들어가서 어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F8번을 누르셔도 되고 기록모음에서 어음 등록을 직접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어음을 등록해 볼게요. 어음 수령일, 지금 수령일 나와 있으니까 어음 수령일 확인해 보면 16년 12월 28일입니다. 2016년 12월 28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어음 종류는 전자어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평가 문제에 전자어음 등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금융기관 국민은행이죠. 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제일 처음에 나와 있네요. 자, 국민은행 입력하시고, 자, 어음 번호는 지금 두 칸이 나와 있는데 앞 칸은 이제 한글 가나다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숫자라 그랬죠. 근데 전자어음은 숫자만 있기 때문에 자, 요거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004-2016이고요. 128-1234-56-789. 자, 이렇게 번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매수는 한 장이었죠. 자, 하나 이렇게 입력하고 자, 바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누르면 어음이 등록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우리 지금 이미 등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등록할 거 없겠죠?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음 등록됐으니까 이 지급어음 명세에 나와 있는 부분 하나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가 3003번 화이트입니다. 만기 일자는 2017년 3월 28일이네요. 2017년 3월 28일. 자,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자, 어음 번호 우리 다른 회차에서는 직접 입력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음을 등록했기 때문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음 번호에 커서 올리시고 F2번 누르면 우리가 입력한 국민은행에 대한 12월 28일 거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자, 요거 반영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까지 반영을 했고요. 자, 발행일자 2016년 12월 28일 확인해서 여기다가 2016년
네, 숫자로 쓰겠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입력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뭐 수치구분, 자수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따로 입력하는 칸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어음 등록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자수인지 타수인지 원래 이런 부분까지도 편집을 하면서 하게 돼 있는데, 뭐 여기 지금 직업어음 상수의 등록 부분에 자수, 타수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일반전표 입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보면요.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자료 설명 보면 판매사원에 대한 8월분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 뭘로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이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해라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납부 기한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이 나올 거고요. 12만 5천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우리은행이었죠. 자, 그리고 날짜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납부 기한일이 언제냐면 9월 10일입니다. 그러면 9월 10일 날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려 했으니까 보험료가 발생했다. 12만 5천원만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날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날짜를 제가 지금 9월 10일이라는 걸 좀 찾아서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문제 푸실 때 보면 이 9월 10일이라는 거를 못 찾으시면 이제 막 고민을 하세요. 8월 30일인가 9월 10일인가 아니면 뭐 다른 날짜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데, 이 날짜를 잘못 입력하시면 분계를 잘 하셨어도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틀린 걸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날짜를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해라 이런 내용들 꼭 확인해 갖고 우리 문제 풀 때 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9월 10일에 한번 일반전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이제 나가 주시고요. 자, 일반전표 입력, 자, 9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보험료였죠. 자, 보험료 821번 보험료로 자, 우리 12만 5천원 발생했고요. 대변에는 우리가 지급한 게 지금 보통예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이었죠. 자,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12만 5천원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구입과 매각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우선 평가 문제와 우리 자료 설명 먼저 보고, 그리고 위에 부분 보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보면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보면 자, 단기 보유 목적의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장부금액 300만 원짜리 단기 보유 목적의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지금 300만 원어치가 빠져나간 건데 우리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대요. 자,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겠으나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해보고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위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9월 15일입니다. 날짜가 우선. 자, 9월 15일이고요. 자,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을 3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통예금으로 312만 원어치가 돈이 들어왔어요. 우리은행으로. 자, 그러면 지금 재무상태표에 자, 30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312에 판 거예요. 그럼 12만 원만큼 이익 발생했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자, 12만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9월 15일 날짜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자, 우선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은행으로 312만 원이었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매매 증권이
300만 원어치가 이제 장부에서 사라졌고요. 그리고 다시 대변에 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죠. 자, 906번이네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12만 원만큼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거래처는 보통예금에만 걸리면 되겠고 단기매매증권과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거래처가 따로 걸릴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약속어음에 할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평가 문제 보니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매각 거래로 처리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오겠구나. 자, 이렇게 바로 인식하자 그랬었죠. 자, 그리고 받으러 온 현황에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서 반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 보니까 애플그린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국민은행에 할인했고요. 어음 할인료 20만원 차감된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증빙을 보니까 전자어음은 원래 420만원짜리인데 우리가 받은 돈은 400만원이죠.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400만원이 지금 들어온 거고요. 자, 거래처는 국민은행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은행 보통예금이 아니고 자, 당좌예금이네요. 당좌예금이라고 돼 있죠. 자, 당좌예금으로 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만원만큼은 우리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없어진 건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던 어음이죠. 자, 받을 어음이고 이게 420만원짜리고 발행한 사람은 애플그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이라고 거래처까지 걸어주셔야 하겠죠. 자, 날짜 확인해 보니까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 날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9월 22일에 자, 우선 차변에 받은 게 당좌예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국민이었죠. 국민 당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400만원을 받았고요. 다시 차변에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었습니다. 936번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20만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110번 받으러음 애플에 대한 금액이 420만원짜리인 받으러음이 이제 할인이 돼서 당좌예금으로 400만원만큼 돈을 받았는데 20만원만큼은 우리가 이제 할인을 20만원을 했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받으러옴 현황에 자금 관련 정보도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받으러옴을 F3번을 눌러서 자, 이번에 이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음 상태 보면요. 할인, 배서, 만기, 부도, 부분 할인, 반환, 분할 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할인한 거니까 2번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자, 이미 예전에 등록이 돼 있었을 겁니다. 어음 번호 검색하면 F2번 눌러서 검색하면 이렇게 애플 그린에 대한 내용 나오죠. 그래서 선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발행일, 만기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인 기간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보니까 할인 기간은 지금 어디였냐면 국민은행에서 할인했어요. 그래서 할인 기간을 검색해서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뭐 지점은 지금 역삼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역삼점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몇 퍼센트 할인했는지는 따로 할인율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체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적요 부분에 이제 적요에 등록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걸 이제 우리 받으러 온 현황에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애플그린에 대한 어음이 이제 지금 할인해서 국민은행에서 할인한 걸로 이렇게 체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으면 잘 입력을 하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3번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1과 2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 보면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만 원 이상 이제 비용을 지출했을 때 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적격증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영수증을 거래를 먼저 입력을 하고 이 거래에 대한 내용이 우리 적격 증명 미수치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보니까요. 우리 회사가 향기 날이죠. 우리가 향기 날이고 대학로 문구로부터 뭘 사왔냐면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구류를 구입했다 8만 원어치만큼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8만 원이 나올 거고요. 자, 작성일자 10월 5일이죠. 10월 5일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 비용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구류 비용 처리하면 우리 그냥 소모품 비로 8만 원 하면 되겠죠. 비용 처리하랬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서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0월 5일에 거래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10월 5일 자, 차변에 소모품 B입니다. 자, 830번 소모품 B로 지금 8만 원 입력할 거고요. 대변에는 101번 현금으로 8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우선 분계는 이렇게 입력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엔 검색해서 가겠습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입력하면 되죠. 자, 날짜는 2017년 10월 5일입니다. 2017년 10월 5일. 자, 상호는 대학로 문구네요. 대학로 문구. 자, 그 다음에 성명 보면은 이동주 씨네요. 자, 이동주.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번지입니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번지. 자, 그리고 사업자 번호는 301-33-1652로 301-33-1652로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거래 금액은 8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분 나오면 또 확인해 보자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 뭐 강남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걸로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지역 소재, 뭐 금융보험, 비거주자, 농어민, 국가, 그리고 비영리법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 사업의 양도, 전기통신, 방송 용역, 국외 공급, 공매, 경매, 수용, 부동산 구입, 주택임대, 택시 운송, 전산발매, 통합관리, 항공기항행,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연체이자 지급, 송금명세서 제출, 접대비, 필요경비 부인, 유료도로 통행료 해당되는 사항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830번 소모품 B로 계정 처리했었죠. 자, 이 내용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저교에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업무에 사용할 문구 구입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뭐 문구류 구입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놓고 자, 2번을 지금 작성을 했는데 자, 1번은 우리가 2번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영수증 수치 명세 제출 대상에 이렇게 8만 원 한 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2%만큼 우리가 가산세를 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혹시 만약에 반영이 앞에서 입력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여기 명세서 불러오기 부분 눌러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일자 뭐 나와 있고 그런데 평가 문제 보면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고 자, 기아자동차에서 구입한 승용차 당월분 할부금이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돼서 지급된 거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빙을 보니까 자, 10월 10일 거래가 되겠고요. 자, 보통예금 빠져나간 거니까 먼저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걸로 써주시면 되고 165만 원이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기아자동차에서 구입한 승용차 당월 할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고 기아자동차에서 우리가 구입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고 입력하면 되겠고 뭐 그냥 판단하셔도 됩니다. 미지급금입니다. 165만 원 마찬가지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미지급금 어디서 그러니까 미지급금 얼마로 원래 설정해 놨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영수증 수취명세 참 작성하고 예, 저장 꼭 해주셔야 되겠고 자 우선 조회를 할 때는요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개정 과목은 뭐 우리 미지급금으로 해볼까요? 미지급금 자 거래처는 기아자동차라고 해갖고 자 30121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자 우리 4월 20일에 승용차 1980만원짜리 샀네요. 네,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분개한 내용 분개할 때 반영하시면 되겠죠. 자 날짜 10월 10일입니다. 날짜 10월 10일로 바꿔주시고 자 대변에 먼저 보통예금 나간 거 우리은행에서 나갔죠. 165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기아자동차에게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거 165만원만큼 이렇게 입력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이런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판단을 잘 하셔야 미지급금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자동차를 보험을 들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평가 문제에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 영업부용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 계약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고 교부받은 보험 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해라. 자,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빙을 보니까 보험 증권이죠. 자, 우리 보험 낸 날짜를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약일에 돈을 냈을 거니까 자, 계약일에 돈을 냈다라고 했으니까 10월 15일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했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이 빠져나갔고 자 우리은행이죠. 자 우리은행이라고 체크해 주시고 자 금액은 98만원이네요. 98만원 입력하고요. 자 차변이 문제인데 자산으로 처리하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뭐 선급 비용 혹은 선급 보험료 이런 것들로 해서 98만원만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뭐 이제 회사마다 선급 비용이나 선급 보험료로 처리할 때 좀 이제 좀 다르게 선급 비용 혹은 선급 보험료 이렇게 계정을 좀 다르게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0월 15일로 날짜 바꾸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간 건 확실하죠. 우리은행에서 지금 98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제 차변이 문제인데 자 선급이라고 쳐보면 선급 비용 그리고 하나만 나와 있네요. 선급 보험료는 안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 98만원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우리 뭐 거래처 따로 뭐 보험사 지금 어디인지는 안 나와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보험사가 어디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급 비용 뭐 우리가 뭐 따로 거래처 걸어줬던 적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선급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처는 안 걸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